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원 삶,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이제 마지막 중단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 윤리 첫 시간으로서 세계 시민이 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는 더 의미가 확장되고 넓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땅에서 태어나서 지역도 벗어나지 않고 그냥 한 마을에 살았다면 지금은 언제 어느 때나 비행기를 타고 세계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의 상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굶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TV를 통해서 간간히 보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한 세계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지구 공동체, 그러니까 지구는 어찌 되었던 공동체죠. 여러분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시민들의 노력을 보면 지구는 공동체죠.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인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제 세계 시민이 등장하게 된 배경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215쪽을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발 연무오염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을 강타한 데 이어 필리핀까지 퍼지고 있다. 연무라는 게 뭐죠? 연기가 가득 끼는 거예요. 아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연무가 바람을 타고 수마트라 섬 동쪽에서 위치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확산돼 두 나라의 대기 오염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휴교가 반복되고 있다. 태국 남부지방에서는 지난주 인도네시아발 연무로 인해, 연무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구름이 아니라 연기죠, 연기. 계속해서 볼까요? 옆에 사진 보니까 뭐 여러분도 알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있지만 연무로 가득 껴서 앞을 확인할 수 없고, 코로나19는 아니지만 모든 학생들이 연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네요. 태국 남부지방에서는 지난주 인도네시아발 연무로 인해 17년 만에 최악의 대기오염을 겪었다. 특히 남부 클라주성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6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 46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던 지난 1998년 이래 최악의 대기오염이 발생하였다. 필리핀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천식 환자가 숨지는 등 비상에 걸렸다. 인도네시아발 연무가 필리핀 중부 비아샤 지역과 남부 민다나오 지역으로 확산돼 항공기 수십 편의 운항이 24일 취소되면서 여행객 수백 명의 발이 묶였다.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는 이날 오후 18편의 비행기 여객기 운항이 취소됐다. 필리핀 당국은 남부 지역에 있던 센트럴 산토시에서 최근 천식 환자 등이 사망하는 일이 이번 연무 사태와 관련했는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자, 여러분, 이게 한 섬에 아마도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한 연무 아니면 산림이 화재로 인한 연무가 동시에 발생했을 겁니다. 이때가 아마도 2015년일 텐데요. 한 나라의 오염은 그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문제가 말레이시아, 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여객기들이 그 지역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비행기들이. 그래서 이제 한 나라에 발생된 문제지만 모든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지구 공동체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리핀이거나 인도네시아에 산다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뭐 아주 큰 고통을 겪지만 이웃 나라에는 미안해해야 되겠죠. 또 태국과 필리핀 또한 뭐 우리나라에 발생된 일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공동 모두의 생각이 모일 겁니다. 자, 여러분, 연무는 연기와 안개를 이루는 말이네요. 아침마다 끼나봐요. 오후에는 좀 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문제 어떤 질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지구 공동체 문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영향되는 범위가 특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지구 공동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지구 공동체 문제의 특징,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럼 코로나19죠. 코로나19.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죠.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1번 답은 이겁니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 공동체 문제는. 코로나19는 뭐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고요. 자, 이런 문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 나라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코로나19 예방을 잘 한다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을 잘 하지만 외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외국이 셧다운, 즉 폐쇄를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결정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것이 환경이 되었던 정책이 되었던.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 간에 힘을 모아야 되겠죠. 두 글자로는 협력. 자, 국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떤 전 세계적인 문제는 한 국가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또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뭐 백신을 만들면 그 백신 기술을 협력으로 나누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끼는 것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겠죠. 자, 이제 216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16쪽인데요. 세계 시민. 시민이라는 게 뭘까요? 시민은 여러분들 예전에 군주시대에 왕을 모시고 있던 백성과는 다른 말이에요. 시민은 군주, 왕 밑에서 따르던 백성이 아니라 시민은 국가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주권이 시작되는 개개인들이 시민이에요. 뭐 군주 밑에 있던 뭐 소장농이 아닌 예속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또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지. 정치적 의미에서의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선거권을 가지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시민은 왜 세계 시민이라고 해서 확장되었을까요? 시민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뽑은 사람이 뭐 지도자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투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였기 때문에. 세계 시민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은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결정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쁜 일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우리 사회가 코로나19가 뭐 그냥 급팽창을 해서 우리나라가 셧다운 됐다. 미국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근데 그 시작은 뭐죠? 여러분 개개인이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마스크를 잘 써서 방역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 체계도 무너지고, 우리의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계할 것이고, 또 외국과 교류하던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셧다운해서 봉쇄를 하게 되면 피해를 볼 것이고, 수많은 문제들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21세기 변화된 세계 속에서 세계 시민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흔히들 지구촌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들은 국경을 넘어서 지구 전체로 생활권이 확대되었어요. 여행도 다녀봤어요. 그죠? 국가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과거 어느 때만큼 편리해졌어요. 왜죠? 일단 시간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시간은 절대적 개념이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은 물리적 거리는 우리가 극복하는 힘을 가졌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로켓 타고 우주로 나가도 되고, 그죠? 우주선을 타고. 즉 21세기의 변화된 세계의 특징은 사람들의 생활 무대가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축소되었지만 그 전에 생각해보면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간다든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든가,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가,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했었죠. 두 번째 문제는 환경, 빈곤, 테러와의 분쟁, 난민 등 전 지구적인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코로나19 환경에 대한 가장 큰 전 지구적 문제가 돼버렸죠. 난민도 여러분들이 쿠르드족이 난민이 되어서 유럽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그냥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시민이라고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될, 왜냐면 시민은 나도 저들과 같이 난민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보면,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아쉬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죠. 그래서 난민을 위한 기금을 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영화 배우도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난민을 위한 노력을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수많은 빈곤한 지역, 난민이 있는 지역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전 지구적 문제가 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전 지구적 문제의 특징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지구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엔 어느 한 나라에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뉴스 특보로 보고, 또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죠.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외국의 문제도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런 생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다치고 배고파 울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나의 문제로 한번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즉, 전 지구적 문제의 특징과 그 해결 방법은, 첫 번째는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코로나19, 좀 전에 나왔던 연기와 안개, 말레이시아의 연기와 안개 사건을 보면 알겠죠. 이런 걸 해결할 때는 어떻게 되죠? 도덕적 사고. 즉,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테러 옳지 않구나. 그럴 땐 비판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해야 되겠죠. 또 배려의 대상, 난민이라든가 또 이렇게 굶주린 빈곤한 사람들을 보면 배려의 대상으로 지구 전체를 넓혀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작은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교과서 216쪽 아래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아래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 216쪽입니다.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세계 시민이라고 한다. 여기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세계 시민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기적 관계라고 좀 어렵게 표현하는데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주식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주식은 영향을 받아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 또한 세계 시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을 지킨다는 건 전 세계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면 돼요. 마스크 끼는 거, 우리 가족, 우리 학교, 넓게 보면 대한민국, 더 크게 보면 세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구촌 사람들과 협력해서 해결하려는 방법 한 번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